작년 초부터 키토리나 일식 스낵바에 대한 문의가 갑자기 좀 늘었어요. 그래서 오하이오도 비슷한 레퍼런스를 갖고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압구정 편의점? 뭐 이런 스타일의 요즘 많이들 하시는 그런 스낵바 이미지를 갖고 오셨고, 저희도 좀 친숙한 이미지기는 했어요. 근데 저희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저녁 식사나 그 술자리 문화가 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자카야들은 그래도 조금 금액대도 있고 술도 많이 먹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게 아니고 퇴근길에 잠깐 가볍게 뭐 한 잔 마시면서 적은 포션의 어떤 안주를 먹고 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뭐 코로나랑도 뭐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세대도 좀 바뀐 것 같고, 옛날 이자카야가 약간 올드한 그런 느낌으로 프라이빗하게 술을 먹는 공간이었다면 젊은 층으로 내려오면서 술 먹는 문화도 약간 가볍게 바뀐 것 같고,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 그런 게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적은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고, 그리고 하이볼도 소주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이볼이 싸게 느껴지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유행이 온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을 가서 봐야겠다고 고실장님께서 굉장히 충동적으로 제가 수요일날 갑자기 일본 가야겠다 해서 토요일날 같이 갈 사람 다행히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간다고 해줘가지고 설렜어. 그래서 급히 이제 1박 2일로 이렇게 짧지만 굉장히 밀도 있었죠. 저희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토요일 새벽부터 가서 진짜 많이 걸었죠. 보고 느낀 것들이 많고 갔다 와서 얘기도 많이 해서 그 뒤로도 일본 프로젝트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나. 오사카가 되게 떴었던 것 같아. 유난히 전체적으로 비례가 작았어. 귀여웠어. 뭔가 나 되게 이국적이었어. 휴먼 스케일이 깨지는 맛이 있었잖아요. 층고도 되게 낮고 캐노피도 되게 낮아서 우리가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이 약간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차도 작았어. 차도 거리에 다니는 차도 작고. 그리고 그 느낌 많이 들지 않았어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에 있는 것 같은 햇살과 공기와 저런 잔타일이나 뭐 자전거들 보면 이때 날씨도 비가 오고 개 해가지고 유난히 더 막 쨍했던 것 같아. 공기도 뭔가 이렇게 투명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 길에서 서서 한 잔씩 먹는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를 셋이서 유난히 좋아했던 것 같아. 가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오픈되어 있고 그 앞에 서서 먹는 테이블이 몇 개가 있고 사람들이 오다 가다가 먼저 서서 그냥 선체로 호로록 먹으면서 이제 여유 있게 술 한잔 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금방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저 느낌이나 정치가 좋다. 그러니까 같은 아시아권에 또 굉장히 근접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국적인 요소들이 좀 많았어요. 가기 전부터 편의점, 좀 귀여운 편의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가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간판에 있는 폰트라던가 레트로한 무드가 나는 그런 레퍼런스를 사진 자료로 많이 남기려고 보이는 족족 엄청 찍어대가지고 사진이 지금 고 실장님 것만 1,500장? 1박 2일 동안. 약간 소인국에 온 것 같이 휴먼 스케일들이 다 어그러진 거에서 첫인상을 되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좀 갖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낮은 출입구와 간판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뭐 오픈 사인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이국적인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실제 오하이오 한번 가보시면은 처음 들어갔을 때 되게 인형의 집 같지 않아요? 네. 되게 아기자기하고 무슨 체험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작은 세상을. 그리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데서 저는 오하이오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 편의점이나 좀 깔끔한 거리 가서는 좀 오하이오를 담을 수 있는 컬러도 찾고. 근데 색깔이 특이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무난하다고 읽혀지는 그런 뭐 파랑, 초록 뭐 이런 대기업스러운 컬러 말고도 뭐 자주색 노랑 조합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약간 확실히 다르긴 달랐던 것 같아. 비슷한 듯 하면서 뜯어보면은 전혀 같지 않은 그런 색 조합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 오하이오랑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브랜드 상과 그다음에 우리가 캐치를 한 부분에서 딱 일치를 했던 게 매일매일 들러도 괜찮은 술집, 퇴근하고 그냥 집에 가면서 편의점 들듯이. 가볍게 그냥 빨리 먹고 얼른 일어나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턱이 낮고 접근성이 좋은 느낌이지만 이국적인 느낌은 살아서 매력이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게 가장 큰 틀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레트로로 가려는 큰 기조는 있었어요. 빈티지 말고 레트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되 편의점 컨셉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거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오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과자 봉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패키지에서 오는 재밌는 그래픽,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려고 했고, 본능적으로 컬러를 약간은 청량하고 라이트한 민트? 그린? 이쪽으로 잡게 됐어요. 뭐 하이볼의 어떤 청량함과 그다음에 이게 기존에 있던 이자카야처럼 약간 무거운 느낌의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술집 컨셉이 우리는 아니다. 약간 스낵바처럼 매일매일 들러도 부담 없는 가벼운 느낌의 술집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런 컨셉 때문에 딥한 색깔보다는 좀 가볍고 청량하고 산뜻해 보이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겠다라고 느꼈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캔 음료? 일본의 옛날 캔 음료 같은 데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온, 그래서 뭔가 가볍고 밝고 외곽도 좀 동글동글한, 탄산이 폭풍 터지는 약간 그런 느낌에서 동그라미도 가져갔었고 좀 호감이 가는, 누가 봐도 약간 귀여운 듯한 그런 느낌과 색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고, 제가 볼 땐 좀 시원함을 좀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주면 조금 텁텁하고 따뜻하고 이런 느낌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하이볼이고 약간 탄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운 색을 써도 약간 시원하게 다가오고 거부감이 없는 색이라 생각해서 저희도 좀 과감하게 색깔을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프랜차이즈화를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간 같은 거에 적용할 때도 좀 쉽게 대칭형의 그런 장식으로 바꿨고, 디테일한 부분, 뭐 폰트의 느낌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어울릴지 결정하는 정도로만 갖고 처음에 느낌 그대로 쭉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일은 어플리케이션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3,800원이라는 최저가 하이볼을 판다가 굉장히 중요한 셀링 포인트였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그거가 최우선이 될 수 있게 고려를 해서 디자인 컨셉을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희가 편의점 컨셉이었으니까 편의점 컨셉에 맞게 전단지처럼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음식 사진도 막 넣고 뭐 만화적인 요소도 넣으면서 색깔도 이거저거 넣고 하면서 조금 왁자지껄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사카에서 받았던 그 좀 굉장히 과장된 느낌의 호객을 하는 그 톤을 포스터에 적용을 하려고 했었고, 또 메뉴의 성격에 따라서도 잡았었어요. 베스트는 뭐 외부에도 붙고 숫자가 넘버링이 되다 보니까 인식이 한눈에 이렇게 딱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깔끔하게 한 거를 베스트에 적용을, 길 가면서 보면서 딱 저 11가지의 음식이 딱 한눈에 꽂히게? 실제로도 사람들이 메뉴가 많으니까 정할 때는 베스트를 참고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고르더라고요. 키오스크들은 보통 한 사람이 주문하잖아요. 메뉴가 안 보이고. 저는 그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 오더들은. 근데 이제 식사용 메뉴판을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메뉴를 해서 그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본인의 점포에서 손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메뉴를 고르게 할 것인가도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시작 전부터. 타겟과 그다음에 우리 가게의 목적이라던가 이런 거를 결정하는 데에도 되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의외의 곳에서 되게 많이 있어요. 뭐 하이볼도 3,800원이 되게 크게 빵빵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이것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시안을 종류별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네요. 둘 다 쓰겠습니다. 식기 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요. 너무 재밌었지, 그치? 오하이오 분들이 식기를 다 싸들고 사무실로 와서 이렇게 쫙 늘어놓은 다음에 어떤 게 예쁜가요? 뭐가 더 합이 맞을지부터 우리랑 같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메뉴에 따라서 되게 섬세하게 골랐던 것 같아요. 사와 같은 거는 좀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여성들 타겟으로 해서 좀 파르페장 같은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거를 또 찾아서 가지고 오시고, 뭐 하이볼잔은 뭐 흔한 게 좋을까 아니면은 좀 특이해도 단가가 좀 있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인쇄에 들어가는 디자인도
시연을 되게 여러 개를 했었어요. 맞아요. 저희 이게 메인 접시나 앞 접시나 이게 되게 작아요. 이게 스낵바다 보니까 맞아요.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음식이 올라갔을 때 로고를 다 가리면 안 된다. 이 고민도 하면서 뭐 사이드로 빼봤다가 중앙 한번 빼봤다가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로고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 브랜드를 각인을 시켜야 되는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오하이오가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에 투자를 많이 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식기까지 진행이 가는 경우가 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가 때문에. 네, 제작비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케이스고, 근데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라던가 각인되는 부분에서 효과가 톡톡히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셨고 적극적이셨고, 미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계속 퐁퐁퐁 솟아나고, 그래가지고 되게 합도 좋고 에너지도 있었던, 그러니까 팀워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하이오랑. 편의점으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출장 갔다 왔던 이미지들을 좀 적용을 많이 시켜봤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문 같은 경우도 좀 낮게 만들고, 보통 이런 간판들이 위에 붙어 있는데 얘를 문 바로 위로 아슬아슬하게 이제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 여기에 뭔가 서서 하이볼 먹을 수 있는 바 같은 거를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키오스크로 외부 주문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스탠딩 그때 많이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서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먹는. 맞아요. 원래는 밖에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주류가 이제 19세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는 되진 않았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들 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담배 문화가 아직 조금 있으니까 이런 일본 느낌의 귀여운 뭐 재떨이도 뭐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이런 코너 이제 차단봉 같은 거, 주차봉이나 뭐 볼라드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해봤고. 타일도 일부러 이렇게 작은 거 쓰셨잖아요. 네, 잔타일 썼죠. 잔타일도 질감이 있는 것, 샘플들을 되게 많이 조사를 했었고, 모자이크 타일들이 원래는 이제 이런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큰 벽돌 비례 정도의 사이즈의 타일을 쓰긴 하는데, 그거는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좀 못 보던 느낌의 잔타일을 골랐고, 이게 하나하나 오돌토돌 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특이한 타일은 바로 단종이 되거든요. 저희가 셀렉하는 것마다 줄곧 단종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합정점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지점들은 또 타일이 변경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타일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들어오면은 원래 저희가 그 이제 레이아웃 처음 짤 때 이 앞에다가 계산대처럼 카운터를 놨었어요. 그래서 원래 시스템은 이제 장바구니에 메뉴판 넣어주고 손님 들어가면은 그 장바구니를 쇼핑하듯이 하나씩 주고 거기다 이제 옷이나 뭐 소지품들을 보관하게끔 하는 연출을 하려고 했는데, 동선상 아무래도 프랜차이즈에서는 운영 인원을 최소화하려면은 주방하고 카운터하고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입구에다가 카운터를 분리해 놓으면은 인력이 조금 더 들어요. 그런 경제적인 원리 때문에 그런 동선은 조금 포기를 했고, 안쪽에 주류 바와 카운터를 같이 몰아놓는 그런 것들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내부에 저희 편의점 갔을 때 모니터들 계속 돌아오고 있었잖아요, 영상들. 맞아요. 그리고 이런 행잉 사인물들이 내려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이것도 최대한 낮게 달았어요. 키에 아슬아슬하게 걸릴 정도로. 파티션도 보통 파티션들 한국에서 1.1m나 1.2m들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900mm 이하로 좀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깨 위로 좀 많이 보이고, 테이블도 뭐 깊이를 보통 600 많이들 쓰시는데 뭐 550까지도 줄인다든지, 그리고 와이드도 보통 1200 하는데 뭐 1100으로 좀 줄이고, 높이도 전체적으로 다 조금 오밀조밀하고 작게 잡아봤어요. 여기 벽 부분에는 이거 리뷰 보면은 요거 보면서 다다미방 생각난다 이렇게 적는 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식을 봤을 때는 세로로 위로 긴 거보다는 가로 형태로 긴 비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 가옥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원래 제가 주로 쓰는 몰딩의 비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 다 포기를 해보고 규칙들을 깨서 다른 이미지를 좀 구현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석이 우리 되게 즐겁게 구매했잖아요. 귀여워.
귀여운 걸로 가지가지 비교를 해가면 쇼핑하라고 하면은 다들 신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꾸미는 것도 있었고, 근데 프랜차이즈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기자기하게 잘 운영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 조금 솜씨가 없으신 분들은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맹 매장 나갈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딱 규격화된 걸로 납품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잡지꽂이랑 나중에 다른 매장들에 이제 과자 선반까지도 들어왔는데 편의점 느낌 네. 내는 요소인 거죠. 이게. 맞아요. 요 장바구니에 이제 옷을 넣고 그거를 의자 밑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제 매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옷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겉옷 놓는 공간을 되게 중요하게 맞아. 생각을 하시거든요. 제 의자 밑으로 넣을 수 있게 좀 연출을 해봤습니다. 메뉴판도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아담하다 보니까 옆쪽을 고리를 넣어서 거는 형태로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마트 느낌의 전단지로 브랜딩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책받침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펀치를 뚫어서 링으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살짝 키치한 느낌까지 합해가지고 연출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픈하고 맨날 몰래 가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웨이팅이 있어서 100팀까지도 대기가 있었다고. 오픈하고 합정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웨이팅 안 걸린 날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셨고 저희도 되게 기뻤어요. 제일 좋죠. 장사 맞아요. 잘 될 때가.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가맹 문의가 좀 많이 와서 너무 지금 맞아. 한 6개? 뭐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몇 개월 만이죠? 8월쯤 오픈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재까지 오픈 예정도 아니고 이미 오픈을 한 게 6개니까 네. 굉장히 빨리 생긴 케이스예요.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계속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상권이나 평수에 따라서 전략을 조금 다르게 세우기는 해요. 그래서 뭐 평수가 이제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렇게 보통 나누시거든요. 그리고 주거 상권이냐 아니면 뭐 혼합 상권이냐 아니면 특수 상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전략이 조금 달라져요. 점포 위치가 선정이 되면은 현장에 몇 번을 가요. 몇 번을 가는 게 단순히 이제 그 점포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거리를 다 돌거든요. 그리고 낮 시간대도 가고 밤 시간대도 가고 그리고 그 주변 경쟁 술집들을 가서 먹어봐요. 그래서 어떤 층들이 오는지 그리고 어떤 집이 잘 되는지 어떤 집이 안 되는지를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데이터들이 나와요. 그리고 상권별로도 그런 소비자층과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기는 해서 최대한 접목을 시켜서 성공을 시키려고 하죠. 이렇게 지점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좀 특색이 다 달랐어요. 근데 지점마다 또 다 잘 된다고 하셔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